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는 산길에서 한 머슴이 쓰러져 가는 늙은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거지를 집으로 데려와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 거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덕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야담극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멈출 줄을 몰랐고 바람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마을 구석구석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두텁게 쌓인 눈 위로 어둠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꼭 닫고 불을 끈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밤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것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온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찬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 끝 허름한 초가집 하나에서만은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빛이 흘러나와 눈 쌓인 마당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가 넘겼지만 그 손은 이미 50을 넘긴 노인의 것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어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밭을 갈고 남의 장작을 패고 남의 짐을 지며 살아온 세월이 이미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덕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소리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덕만은 하루 종일 눈바람 속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발은 감각을 잃을 만큼 시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하루치 품삯으로 겨우 쌀 한 줌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만은 그 쌀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넣고 집불을 살살 살리며 죽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죽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서 비로소 덕만의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낮고 깊은 기침이었습니다. 덕만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눈보라치는 밤에 마을 끝 초가집 앞에 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나 아니면 잘못 들은 것인가. 덕만은 다시 솥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는 어딘가 몹시 애처로웠습니다. 덕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덕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허름한 옷을 걸친 늙은 거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모은 채 떨고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덕만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덕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 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솥안에서 끓고 있는 죽, 그것이 오늘 하루 덕만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쌀도 몇 줌 남지 않았고 내일 또 일이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낯선 거지를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그리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떨고 있는 두 손, 파랗게 질린 입술, 쓰러지기 직전의 그 눈빛. 그것을 보고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덕만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덕만은 지프로 만든 작은 방석을 꺼내 불 가까운 곳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솥에서 죽을 퍼서 사발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먹으려던 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부였던 그 죽을 덕만은 말없이 노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그저 멍하니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소리도 없이 서두르지도 않고 노인은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덕만은 그 옆에 앉아 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덕만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 노인이 따뜻한 것 하나 먹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배고픔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발은 금세 비었습니다. 덕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배고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문 앞에 서 있던 그 흐릿하고 지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어딘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덕만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배고픈데 밥을 주는 게 어찌 후회할 일입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덕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깊고 조용하게. 덕만은 그날 밤 거지에게 자신이 쓰는 이불 한 켤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은 짚을 모아 몸을 덮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밤새 울었지만 덕만은 이상하게도 그날 밤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눈 쌓인 마당 위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덕만이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자리에는 이불만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덕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사라도 나눌 수 있을까 싶어 마을 쪽을 바라보았지만 하얀 눈 위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노인이 나간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그 발자국은 그러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둥글고 넓은 발바닥 5개의 발가락 흔적. 마치 큰 짐승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만은 한참 그 발자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뒤편 높고 오래된 산이 서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그 산 쪽으로 이어지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었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덕만은 그냥 마음을 접고 일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나가면 그 전날까지 걸리적거리던 돌들이 누군가 치워놓은 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이미 누군가 장작을 패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아도 아무도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장작이 쌓인 곳에는 사람의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우기에는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짐승의 발자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만은 점점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덕만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조용했습니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듯한 이상한 고요함이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등에 지게를 진 채 묵묵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길을 밟으며 평소처럼 장작감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때였습니다. 덕만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그러나 묘하게 귓가에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덕만은 놀라서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산속에 덕만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뒤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덕만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에 젖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 전체가 그 노인을 중심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덕만은 지게를 세워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덕만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덕만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나를 살렸다. 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 한 그릇 드렸을 뿐입니다. 별것도 아닌 죽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덕만은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눈앞의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처음 그날 밤 마당에 남아있던 발자국이 이해되었습니다. 이제야 밭에 돌이 치워지고 장작이 쌓여있던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산신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때때로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세상에 내려왔다. 배고프고 지친 모습으로 마을을 걸어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문을 닫은 사람도 있었고, 외면한 사람도 있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너는 달랐다. 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묻기도 전에 너는 그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것을 내어주었다. 노인은 덕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덕만은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산속인데도 그 손에서는 봄벼 같은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덕만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초가집에 살았고 여전히 남의 밭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지던 해에도 덕만의 밭만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늦은 서리가 내려 마을 곳곳에 곡식이 망가지던 해에도 덕만의 곡식은 서리를 피해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짐승들이 마을 밭을 헤집어 놓아도 덕만의 밭 앞에는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만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덕만이 무슨 비결을 숨기고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말한다고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것은 덕만 혼자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덕만은 가끔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편의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고 그 위로 하늘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덕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 산 어딘가에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덕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어딘가 사람의 숨결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덕만은 그 바람 속에서 그날 밤 거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믿음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함께 머문다고. 산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바람이 그 사람을 보살피고 세상이 그 사람을 끝내 외면하지 않는다고. 덕만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옛 이야기는 말합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